안녕하세요. 위클리 뷰글TV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함정을 보호하는 획기적인 기만 체계인 FDS입니다. FDS는 플로팅 디코이 시스템의 약자로 이를 번역하면 해수면에 떠다니는 기만 체계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물에 떠다니는 작은 다면체의 튜브가 함선보다 큰 RCS를 나타내며 함선과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어 적의 대함미사일을 기만하는 소프트킬 체계입니다. RCL을 최대한 숨기려는 스텔스 기술과 정반대의 기술로 적의 대함 유도 미사일을 기만하는 것인데요. 이에 FDS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한국 해군의 FDS 소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FDS 디코이 체계입니다. FDS는 현대 해상작전에 특화된 기만 체계입니다. 360도 전방위 방어가 가능하며 바다 위에서 함정과 같은 움직임을 보입니다. 실제 함정보다 큰 RCS를 가진 터라 레이더에 FDS가 함정보다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면 하푼과 같은 능동 유도 방식의 대함 유도탄이 FDS를 함정으로 오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FDS를 최초로 개발해 도입한 곳은 바로 영국 해군입니다. 1982년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 전쟁 당시 아르헨티나 해군 소속 슈페르 에땅따르 전투기에서 발사한 액조세 미사일에 당시 영국 해군의 주력이었던 HMS 셰필드함이 격추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포클랜드 전쟁은 영국의 승리로 끝났지만 영국 해군은 함정 방어 능력의 부족함에 깊은 고민에 빠졌고 이에 대응책으로 낙하산 및 군용 구조물을 제작하는 영국의 어빈 GQ에서 만든 FDS를 함정에 탑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빈 GQ에서 소개하는 FDS의 장점은 저렴한 가격과 통합이 필요 없는 독립적인 운용이 가능하고 공간을 적게 차지하며 8개의 볼트만 체결하면 될 정도로 장착이 매우 용이합니다. 또한 작동이 시작되면 별도의 전원 공급도 필요 없고 발사 이후 자동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별다른 운용도 필요가 없습니다. FDS는 또한 360도 전방위 방어가 가능하고 RCS가 함정보다 크기 때문에 능동 유도 방식의 대함 유도탄을 유인하기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내구성도 뛰어나 10년 이상 별다른 관리가 없어도 98% 이상 가동률을 보입니다. 현재 FDS 체계 운영 국가는 영국을 비롯한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가 함정에 운영하고 있고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UAE, 칠레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대함 유도미사일 기만 체계와 하드킬 방어 시스템이 그 어떤 국가의 해군보다 잘 되어 있는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자랑하는 미국도 FDS의 진가를 알아보고 도입하였는데요. 지난 2016년 예멘의 후티 반군이 미 해군의 구축함인 메이슨함을 향해 발사한 대함 유도 미사일을 잘 방어했지만 중동과 인도 태평양 지역 작전 중 계속될 대함 유도 미사일의 공격에 함정의 방어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FDS를 도입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 해군의 FDS의 소요 제기와 도입의 필요성입니다. 현재 한국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대함 유도미사일 방어수단은 하드킬 방식의 시스페로, 램 116, 골키퍼와 펠렁스 CIWS 등 다양한 하드킬 방식과 소프트킬 방식의 대함 유도미사일 기만 체계인 전자전 방식의 ECM과 ESM, 그리고 체프, 플레어 발사기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체계들이 충분히 대함 유도미사일을 전부 방어할 수 있다고 절대 보장할 수 없습니다. 다량의 미사일이나 위험지역에서 날아오는 대함미사일들을 전부 방어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당연히 우리 해군은 FDS의 소요 제기를 이미 합참에 한 상태이지만 아직 유보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체프와 플레어 그리고 기만 체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렴하고 별도의 공간을 차지하지도 않으며 설치 및 운용이 편리한 FDS를 유보 상태로 묶어두는 합참의 행동이 조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이지스함은 1조 원을 호가하는 대한민국 해군 최상 전력의 함정입니다. 나아가 앞으로 KDDX 차기 구축함 사업 후 우리 해군이 운영할 고가의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은 함정들이 속속 해군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하드킬 방식의 방어 체계와 소프트킬 방식의 각종 유도미사일 기만 체계들이 탑재되겠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적이 다량의 대함 유도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위험지역에서 날아오는 대함 유도미사일들은 결국 이런 방어선을 뚫고 우리 함정을 격추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FDS는 이렇게 각종 대함 유도미사일의 방어 체계를 뚫고 들어온 적 유도미사일을 FDS로 유인해 소멸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해군 최고의 전력 자산이자 적의 1순위 타겟인 이지스함과 차기 구축함들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이며, 이에 우리 해군도 소요를 제기한 것입니다.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자랑하며 각종 첨단 네트워크 체계와 방어 체계를 갖춘 미 해군도 FDS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과연 합참은 어떠한 배짱으로 해군의 소요 제기를 유보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미국 랜드 연구소의 워게임 분석관은 미국 당국에 지금처럼 육해 공군 관계자들이 함정과 항공기를 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해 방어 체계인 전자전 기만 장비 확보를 소홀히 할 경우 미국이 러시아나 중국과 전투 시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1조 원 이상을 투자하여 건조한 고가의 전투함이 단 몇십억짜리 전자전 기만 장비가 없거나 부족하여 유도탄에 피격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미 국방성 관계자들에게 함정에 보다 많은 전자전 기만 장비가 탑재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는 함정 구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1조 원 넘게 들여 구비한 함정에 적절한 기만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면 어이없는 공격에 값비싼 함정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발생시키지 말라는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합참 등 우리군 당국도 해군에 FDS가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라 곧 해군 함정에 장착을 승인할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합참은 현 해상 전투체계와 위험 요소에 대한 해군의 의견을 잘 수렴해 FDS를 도입하던지 아니면 개발을 하던지 서둘러 FDS 체계를 갖춰 동북아시아 주변 국가들의 대함 유도 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이지스함과 호위함 등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더욱 강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상 위클리 뷰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